엔비디아의 AI 칩셋을 단순히 그래픽카드가 AI 버전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으로는 주가가 이 정도까지 뛸 수는 없었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를 만들던 회사가 AI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테크 분석 관점에서 AI 칩셋의 구성품과 부품별 역할, 그리고 참여하는 회사들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칩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AI 칩셋은 GPU 하나만이 아니라 GPU를 중심으로 CPU, HBM이 서포트하는 구조이고, 메인보드랑 쿨링, 그리고 그 외의 제품들이 최종적으로 하나의 껍데기가 없는 컴퓨터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칩셋들을 서버렉에 배치를 해서 대형 병렬형 컴퓨터를 구축하는 구조인 거죠. 이제 이 부품들을 하나하나 역할과 제품명, 참여하는 회사까지 좀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GPU가 있는데, 수천 개의 코어를 이용해서 대규모 병렬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이고요. AI 모델 학습과 추론 연산 담당을 합니다. 가장 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H100 블랙웰 GPU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참여 회사로는 엔비디아가 직접 CPU 설계, 아키텍처 제공을 하고 있죠. 생산에 대해서는 파운드리 방식으로 4나노, 3나노 공정을 활용을 해서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3나노 공정이 존재는 하는데 생산 총량이 작고 핵심적으로 양품이 나오는 수율 비중이 낮기 때문에 발주를 못 받는 상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작업 스케줄링, 제어, AI 연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알고 있던 CPU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운용체제와 소프트웨어 간 통신을 진행하는 것 부분까지, 과거에는 인텔이나 AMD의 제품도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로 전부 대체가 돼서 본인들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22년도 이후부터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이 부분도 독점을 하고 있고, 생산은 TSMC 쪽으로 줘서 파운드리 생산을 하는 방식이다. 인텔이랑 AMD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진영에서는 밀려난 상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BM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램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메모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CPU랑 GPU 간의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AI 모델 훈련 시에 실시간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램 부분에서 DDR5라는 컴퓨터에 쓰이는 램이 있죠. 요 램 대비해서 처리 속도가 약 60배가량 높은 대역폭을 보여주는 현재 HBM이 제작이 돼서 탑재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3E와 HBM4 차세대 모델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E, HBM4 개발을 진행을 했고,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건 3를 공급하고 있고,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성해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 공급까지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과거에 발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다가 납품하는 데까지 기간차가 상당히 걸렸죠. 그래서 하이닉스보다 먼저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공급까지는 시일이 더 걸렸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 이제 3위로 존재를 하는데 HBM3 생산에서 판매를 했지만 경쟁사 대비 점유율은 확실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HBM 부분은 독점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 인터커넥트 부분은 GPU나 요 칩셋들 간의 병렬현 연결을 빠르게 좀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간의 AI 클러스터 연결을 통해서 지원한다. 제품은 엔비디아 NVLink 자회사격인 멜라녹스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본인들의 포지션을 나눠가지고 서포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전원관리 회로 PMIC 부분이 있는데, 전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전원관리 회로입니다. 회로. 그래서 메인보드의 각 부품들의 전원관리 회로를 설계해서 탑재해서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칩셋, 전압과 전력을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서 각 부품들에다가 배분을 하는 역할, 중간에 전력 변동이나 소모를 최소화하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 이렇게 핵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기업이 PMIC 설계, 제조를 진행을 하고,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전원 관리, 칩 설계, 생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 냉각 솔루션은 그냥 팬 돌려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액체 냉각 방식을 주로 채택을 많이 해왔고, 발열 관리는 고성능 연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쿨 IT 시스템즈가 액체 냉각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 슈퍼마이크로가 데이터 센터 및 GPU 냉각 솔루션 설계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사실상 회사들이 이 칩셋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인프라를 이루어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한다 하면 회사들이 거기다 동시에 뛰어들어 시스템들을 공급하고 있는 역할이다. 그 다음이 스토리지 부분인데, 데이터 저장 및 접근 역할, 즉 이제 과거에 SDD와 HDD가 했던
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저장이 가장 핵심인 부분이고 AI 모델 훈련과 추론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이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요 SSD나 스토리지 같은 역할이 칩셋에 탑재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를 별도로 둬서 스토리지를 따로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컴퓨터 로컬로 바로 저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는 HDD나 SSD가 컴퓨터 안에 반드시 탑재가 되어 가지고 제품을 공급을 했다라면은 요즘은 별도로 스토리지를 구축을 하고 이 칩셋 자체의 서버는 별도로 구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SDD 대용량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고 삼성이 고성능 PCIe SSD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보드 부분은 AI 칩셋 주변 장치의 통합 플랫폼 제공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칩셋들이 전부 다 탑재되는 그 밑에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가바이트 슈퍼마이크로 메인보드 제작하고 있고 아수스에서 워크스테이션 메인보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메인보드를 생산하던 업체들에서 그대로 AI 보드까지도 진출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패키징 부분인데 패키징은 결론적으로 이 칩셋을 최종 완성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기보다는 공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칩보와 전기적 연결, 열 관리, 공간 최적화 부분을 실질적으로 설계한 부품들을 결합해서 패키징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TSMC의 코어스로 엔비디아 H100과 HBM을 통합하는 패키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합 과정 부분이 TSMC의 파운더리 기술에 있어서의 핵심 중 하나다. 삼성전자가 HBM 패키징이나 이런 기술들도 존재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HBM을 공급할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완성되고 나서 패키징의 테스트가 존재를 합니다. 테스팅 과정에서는 ASE 그룹이나 엠코 같은 경우에 조립 품질 테스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다. AI 칩셋 품별 역할, 제품 참여 회사까지 좀 상세하게 알아봤는데 딱 봐도 TSMC가 참여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기존 메모리 분야만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HBM 분야는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게 맞는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GPU, 그다음에 CPU, 패키징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TSMC가 생산을 거의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파운더리 부분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파운더리 부분 매출이 이렇게 AI 시장 초기부터 TSMC가 많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이후에 재투자를 하고 시설을 발전시켜 나가고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빠르게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 블랙컨 될 것 되었습니다.